러시아 백신 생산 기지가 된 한국 CMO 업체들의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한국 코러스가 1억 5천만 도주를 가져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한국 코러스는 바이넥스, 이수 엣지스, 보령 바이오파마, 동근당 바이오, 큐라티스, 후메딕스, 안동 동물 세포 실증 지원센터 등 총 7국가 백신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생산 물량과 공급 가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어쨌든 간에 이 7곳은 확실하게 픽스가 됐는데 그 안에서 생산 물량은 아직 결정은 안 됐다. 그러면 이 생산 물량이 어떻게 될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 코러스가 스푸트니크 생산을 담당하고 있죠.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한국 코러스가 맡은 물량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도주입니다. 근데 얘네가요, 4월달에 증설이 완료됐어요. 증설이 완료되면 얘네가 2억 5천만까지 됩니다. 1억 도주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푸트니크가 이 백신이 잘 팔리니까 우리한테 추가 물량을 더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는 지금 생산 설비가 2억 5천만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와 다시 MOU를 맺어서 연간 5천만 도주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 사용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코러스는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얘네는 지금 3억 도주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이미 갖춰놨다. 그러니까 지금은 1억 5천만입니다. 그러면 황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푸트니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 변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서 RDIF,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국부펀드입니다. 러시아 국부펀드가 뭐라 말했냐면요, 최근 지엘라파에 5억 도즈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코러스가 1억 5천만 도즈를 맡았잖아요. 1억 5천만 도즈를 맡았는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5억 도즈가 더 필요하니까 생산을 해줘라고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내용을 보시면요, 스푸트니크 백신은 총 4가지의 공정이 필요한데 컨소시엄에 합류한 7개 기업들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공정을 나눠 생산하게 될 것. 컨소시엄 기업들의 본격적인 생산 시점은 6월부터이며 이 중 일부 업체는 4월부터도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가 1분기가 1, 2, 3, 2분기가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이 실적이 찍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코러스는 자체적으로 컨소시엄 기업들에 대한 실사를 완료했고 일부 연구소도 찾아갈 예정이다. 그래서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실사는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위한 것이 아닌 추가 보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7개 기업은 탈락할 일이 없다. 얘네 픽스다. 다만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물량 협의만 남았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백신 계약을 통해서 돈을 벌지 우리는 체크해봐야겠죠. 일단은 거기서 밝힌 물량이 얼마입니까? 5억 도즈죠. 추가적으로 RDF가 지엘라파한테 요청한 물량이 5억 도즈입니다. 근데 이 지엘라파가 이제 한국 코러스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코러스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얘네가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과 주도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5억 도즈를 이제 맞겠죠. 여기 보시면요, 스푸트니크가 1회 접종 비용이 10달러입니다. 지금 환율 1100원 치면요, 하나당 11,000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5억 도즈를 하면요, 약 5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찍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보시면 한국 코러스 외에 7개 기업이 있죠. 7개 기업이 5조 5천억 정도를 먹는 시장이 된 거예요. 꽤나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백신에 대한 CMO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 30% 정도라고 말했어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업계에서 보는 펀드 매니저 이런 것들이 백신 CMO 영업이익률을 최소 30%에서 50%다. 이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여기 기사를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도지당 이익은 10%에서 30% 수준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30%에서 50%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략 어쨌든 간에 30% 정도가 백신 CMO의 영업이익률이다. 이 정도 우리가 머리에 넣어두시면 돼요. 50억 달러어치 백신을 판매하면 업체들은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이익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럼 30% 때리면 1조 6천억 정도가 실적으로 이익으로 찍힌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한국 코러스가 지금 1억 5천만 도즈가 되죠. 근데 4월에 증설이 완료되면 2억 5천만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 한국 코러스는 춘천 공장 내 세포 배양기를 증설해 4,000리터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4,000리터가 증설이니까 이 4,000리터가 곧 2억 5천만 도즈를 말합니다. 근데 바이넥스는 오송 공장의 5,000리터 상용화 생산 라인을 러시아 백신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4,000리터인데 얘는 리터가 1,000리터가 더 많죠. 그러면 바이넥스는 최소 한 3억 도즈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줘요. 근데 바이넥스가 추가적으로 뭐 생산하는 계약이 아마 있으니까 이 5,000리터를 다 계약이 된다라고 해서 스푸트니크에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업계에서 지금 기사에서 나온 건 뭐냐면 바이넥스가 최대 1억 5천만 도즈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백신 CMO들과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원제 DS냐 완제 DP냐 부분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통상적으로 DS가 DP보다 수익성이
수익성이 높은 걸 알려줬다. 이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컨소시엄에서 DS 그러니까 원재 부분,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담당할 기업들은 누구냐? 한국코러스를 비롯해 안동동물세포 시즌스였을 아까 보셨죠? 이거 얼마였죠? 5천만 도주 계약을 맺혀놨죠. 그리고 한국코러스는 2억 5천만이 되죠. 그럼 둘이 합치면 3억 도주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이넥스, 이수 앱치스 정도로 꼽힌다. 여러분 아까 이거 말고도 보령바이오파마, 종근당바이오, 휴메딕스, 뭐 큐라딕스 여러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원재는 할 능력이 안 되고 완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뭡니까? 한국코러스는 안동동물세포 시즌 지어세더는 상장이 돼 있지 않잖아요. 상장되는 두 개 종목 바이넥스와 이수 앱치스 정도가 DS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어가 보면요, 이 한국코러스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왜? 수주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지엘라파가 이제 지분율이 33.6%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지엘라파가 계약의 주체입니다. 러시아 국부펀드가 계약을 맺은 거는 지엘라파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 그러니까 스푸트니크를 생산하는 회사는 바로 한국코러스입니다. 바로 춘천 공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온 관계자들이 춘천 공장에 온 것들이 기사로 많이 찍히고 사진이 많이 찍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코러스가 장애 주식이에요. 근데 얘네가 최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게 뭐 41,0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35,400원 약간 조정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 시가총액이 얼마냐? 4,240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MJK님이 로이터 통신에 타르면 뭐 여기 기사를 내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이 바이러스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변종이죠. 기존에 일단 화이자, 모더나, 뭐 AJ, 얀센, 노바백스 기존에 있던 비변이주 백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발표한 것들을 보면 화이자는 95% 다들 아시죠? 모더나는 94.1%, 그리고 지금 AJ 백신은 뭐 60% 정도 나왔고 얀센은 66%, 노바백스는 95.6%가 나왔죠. 근데 지금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냐? AJ는 이제 74.6%, 그리고 지금 노바백스는 89.3%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는 얘네가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럼 아무래도 얘네도 아마 7, 8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바로 이 남아공이죠. 남아공과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 아직 임상도 진행하지 않아서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남아공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영국발이 가장 많이 펴졌지만 그 다음으로 남아공들이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남아공에서 공개한 데이터는 어디냐? 바로 얀센이 64%, 그리고 노바백스가 6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푸트니크가 이 비변종에서 몇 프로였죠? 91.6%, 뭐 대충 91%였죠. 한마디로 경쟁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엄청 뛰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스푸트니크는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말했냐? 강력한 효과가 있다. 지금 MJ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종발에서 영국발과 남아공발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코멘트는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강력하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 백신이 효과가 나오려면 FDA에서 50% 이상이 나면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강력한이라고 했다는 건 아무래도 70,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공 한 60%, 지금 기존에 나온 60%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푸트니크를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 남아공 쪽에서는 특히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잖아요.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50% 이상은 스푸트니크가 코멘트를 한 거 보면 무조건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격도 싸고 보관도 쉽고,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주요 생산 거점 기지가 되고 그 안에서 수주한 기업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 정도인데 걔네가 갖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수주를 할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놀라운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종목들을 집중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요, 종근당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3,615억입니다. 휴메딕스가 2,308억입니다. 바이넥스가 8,636억입니다. 이수에치스가 2,298억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한국코러스가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뭐 어제 기준으로 해서 4,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가 수주한 일단 금액은 1억 5천만 도주죠.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도 1억 5천만 도주가 가능하고 이수에치스도 1억 5천만 도주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수에치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있고 3월일까지 있는데 그런 이슈가 조금 거칠 거라고 본다면 이수에치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바이넥스 또한 역시 매력적입니다. 아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셨지만 얘네 연간 매출액보다 더 많은 양의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조금 높을지 모르더라도 바이넥스가 원래 기존에 700억, 800억 정도로 해서 원래 이 정도 시가총액을 받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 본다면 원래 바이넥스는 보시면 이 정도 가격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바이넥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코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매출 390억 정도인데요. 걔네가 지금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매출액이 3배가 넘을 거라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7, 800억 찍힌다라는 거거든요. 1억 5천만 도즈가. 그러면 바이넥스도 한 7, 800억 찍힌다라고 봅시다. 바이넥스 지금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1억 5천만 도즈로 한다면요. 바이넥스가 작년에 1200억이 찍혔습니다. 그럼 7, 800억 정도 매출이 찍힌다라고 봐요.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 8636억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바이넥스 EGS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반면에 휴메딕스와 종근당 바이오는 지금 DS가 아닌 DP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같이 보고 이 종목을 같이 보는 게 맞아요.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지금 DP가 나올까 완제품이 가능성이 높고 이건 DS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익률 규모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DS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셀치스와 바이넥스가 휴메딕스와 종근당 바이오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게 맞겠죠. 투자적으로 볼 때.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 본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판국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스푸트니크가 어쨌든 간에 7곳이 선정은 완료됐고 이것은 이제 바뀌지가 않습니다. 탈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위에 내용 보셨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생산 물량이 결정되냐 부분은 협의 중인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서 예측을 하셔서요. 이 종목 중에 당장 매수 검토할 종목들을 추려서 매수를 검토하셔라.